미국이 내년 대선 이제 1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얘기가 갈수록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시즌2가 임박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기회가 될 주식, 조심할 주식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조사할 때마다. 이게 지금 80년 동안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은 미국에서 대선 1년을 앞두고는 보통은 현직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게 일반적이었대요. 80년 동안. 근데 지금 앞서기는커녕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진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물론 약간 설레발이긴 합니다만 1년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내년에 미국 대선이 2024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또 이제 연말 지나고 하다 보면 이제 또 내년 대선 앞두게 되는 건데, 지지율이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3%, 격차가 팽팽했는데 이제 이러다 오차 범위 이상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즌2가 말 그대로 이제 2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도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번에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였잖아요.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 전날 새벽에 19개의 영상을 몰아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했다라는 말이 많아요. 일부러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트럼프 영상 봤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부러 추수감사절 전날 새벽에 공격적인 영상을 막 몰아 올려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어제 새벽에 뭐 트럼프가 영상 올린 거 봤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거리를 만드는 의도적인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말들을 했죠. 이런 비판적인 말들을 합니다. 거의 뭐 데스노트급으로 막 공격을 했는데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만은, 내가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러우 전쟁인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가 폭증하면서 막 국경 건너오고 있는데 정말 미국은 난리다. 이런 거 다 막아버려야 된다. 강경 발언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뭐 적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자꾸 법무부나 FBI는 전직 대통령인 나를 때리는 데만 올인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현직 대통령도 공격하고 민감한 그런 사안들을 다 건드린 영상들이 공격적으로 아주 작심한 듯이 새벽 1시인가 2시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냐, 승기를 잡으려고 계속 건드리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고 있고, 지금 참고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압도적 지지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세대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없고, 떠올랐던 신인들도 다 가라앉을 정도로 지금 트럼프가 당내 경선 지지도가 64%, 압도적이죠. 더 올랐습니다. 5%포인트 올랐고요. 2위가 9%, 3위가 8%니까 뭐 2, 3위가 같이 손잡고 만세를 불러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뭐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냐, 이제 언론들도 계속 나오는 거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집권 시에 제일 바이든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 법 하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죠. 바이든이 가장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고 최대 치적으로 불리는 걸 엎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들의 추측이 아니고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기관에서 만드는 그 전략 이름이 프로젝트 2025입니다.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최측근하고 트럼프 지지 세력들,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 10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그 친환경 부서를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라고까지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 부서랑 재생에너지 담당 정부 부처 기관 해체해 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 인플레가 엄청 심하고 사실상 미국의 불황 이런 것들을 가져온 요인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이런 것들 공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까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그걸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제 바이든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오히려 휘발유 같은 에너지 가격만 부추겼다.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기 때문에 결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지금 미국이 겪고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되면 화석 에너지 생산 극대화로 완전히 전환할 거다.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뒤집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지금 외신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책 믿고 한국의 배터리나 자동차 기업들도 막 공장 투자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우려 기사들도 많은데, 지금 사실 미국의 그런 기업들도 주가가 벌써 이제 반영을 해서 그런지 벌벌 떨고 있다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친환경주들 주가는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제 딱 2020년 1월부터 끊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시작하는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쉽게 생각해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폭락 이전부터 이제 벌써 4년 차죠. 4년 되고 있는데, 전기차 76%, 태양광 42%, S&P 500이 40%,
보면은 막 뭐 2배, 3배 막 넘게 갔던 친환경주들이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S&P 500하고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내려왔고, 친환경주는 오히려 16%, 4년 들고 있었는데 수익 16%니까 생각보다 부진하죠. S&P 500보다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시고 지금 트럼프 저런 정책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이거 당분간은 좀 뭐 만약에 트럼프 시즌2가 열리면 좀 부진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 바이든 대통령 최대 수혜주의자 증시 주도주였으니까 친환경주들이.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부진했던, 오히려 증시보다도 좀 못 나갔던 에너지주들, 아예 트럼프가 대놓고 밀어준다고 선언한 에너지, 가스 이런 주식들은 이제 증시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40%, 47%. 이제 S&P 500이 39%니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트럼프 시즌2가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데 베팅을 하시는 게 의외로 증시보다 좀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겠죠. 워렌 버핏이 그래서 옥시덴탈 가스 기업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고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주들은 많이 내려오고 있고 에너지주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크로스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좋게 한번 정리해봤는데, 지금 파란색 이쪽이 바이든 수혜주고, 최고점 하락률, 올해 수익률 있고, 누적 수익률이 2020년 1월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가스, 에너지 관련주 빨간색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딱 비슷한 가격대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게 1년 뒤에 여러분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퍼포먼스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야 친환경 주식들이 오르는 것도 알고 있고, 에너지 가스도 우상향할 수 있지만 약간의 성과 차이는 날 수 있다 싶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크탱크 쪽에서도, 트럼프 쪽에서도 원자력은 안 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트럼프도 원자력은 선호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바이든도 원자력은 오케이, 트럼프도 원자력은 오케이 해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원자력은 가져가도 된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아무나 이겨라죠. 누가 이기든 원자력은 수혜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에너지는 중요하니까,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올라 있습니다. 1등입니다. 누적 수익률 원자력. 숨은 강자입니다. 원자력, 친환경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에너지 저런 것들도 있지만 선거 시즌 오면은 소셜미디어도 괜찮거든요. 미국에 그 대선 앞두고 광고비 엄청 집행하거든요. 정치인들이니까 이 선거 모금한 예산들이 다 광고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썩썩 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원래는 트위터였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해서 X라는 소셜미디어 이름만 바꿨죠. 그래서 테슬라랑 직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머스크와 관계 있어서 넣어놨고,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로 광고 많이 하니까 메타도 있고, 유튜브 광고 엄청 실을 테니까 알파벳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대선 수혜주로 또 뜰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대선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썩이거든요, 소셜미디어.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할 테니까 광고 주식들이 모여있는 ETF도 있고요, 소셜미디어 ETF도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혹시 나는 좀 내년 대선 앞두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서 고려해서 투자해야겠다 하신 분들한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시청률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광고도 많이 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트럼프 얘기한 김에 지금 약간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트럼프들이 당선이 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분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약간 생김새가 약간 울버린 느낌 나긴 하는데, 이분이 진짜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분이고, 막 본인이 트럼프를 존경한다라고까지 말하신 분인데, 당선되자마자 이제 한 공약이 이거거든요.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을 폐쇄해버리겠다.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중앙은행 폐쇄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 되자마자 이건 협상이 불가한 일이다, 나 무조건 중앙은행 폐쇄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의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달러에 자기 얼굴을 박아놨는데, 아르헨티나의 공식 화폐인 페소를 없애버리고 달러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겠다. 야,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웠는데 대통령이 되는 게, 지금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는 1년 만에 95%가 폭락을 했고요. 물가가 지금 올해 135% 상승입니다. 도저히 저는 감이 안 옵니다. 물가가 100% 오른다는 게 진짜 어떻게 이 나라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금리가 133이면 제가 이자를 1년치 넣어놓으면 133% 원금의 2배가 들어온다는 건데, 이게 진짜 어떻게 이게 산술적으로 되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엉망이라고 받을 정도인데, 이제 이런 거 다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공약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제가 보니까 이분 당선되고 아르헨티나 증시가 올라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충격적인 그래프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르헨티나 종합주가지수가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2020년 이후에 보이시나요? 2000%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증시가.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500% 하락했다는 거.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는 500%인데 실제로 이게 약간 속임수가 있고 암시장이 더 정확하대요. 그거는 훨씬 더 많이 빠졌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암시장 화폐를 더 선호한대요. 이거는 반영을 못한대요. 워낙 암시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아무튼 근데 화폐 가치가 거의 극단적으로 휴지 조각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2000%를 올라버린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엉망인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시는 분들이 막 당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세기의 만남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계 트럼프가 만난다. 지금 이제 통화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번 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축하 영상까지 올려주면서 아르헨티나는 다시 위대해질 거라는 자기 슬로건을 한번 또 써주고 너무 고맙다면서 곧 만나길 희망한다면서 또 둘이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트럼프들이 약간 만나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또 정치인 야당 대표가 완전히 압승을 해가지고 또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이 지금 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약간 많이 좀 반전되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상을 뒤엎고 13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할 정도니까 지금 그 네덜란드 국민들도 뭔가 많이 변화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마치 그 트럼프의 발언처럼 네덜란드인들에게 네덜란드를 돌려주겠다 구호를 해가지고 압승한 겁니다. 워낙 지금 유럽에 막 이민자들 많이 받고 이슬람 분들 막 이렇게 막 받아가지고 엉망이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민자들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이슬람 분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의 쓰나미를 끝내버리겠다, 이 구호를 이제 열광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례적으로 압승을 했답니다. 원래 이렇게 압승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그리고 이제 영국이 했던 것처럼 브렉시트처럼 네덜란드도 유럽에서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전 세계 지금 나라들이 다 빗장을 걸어담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유로존이 아니고 이제 너도 나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을 내걸었는데 당선이 압도적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럽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의 변화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르헨티나계 트럼프, 네덜란드의 트럼프, 지금 뭐 전 세계 트럼프들이 하나둘 당선되면서 지금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되게 좋아한다는 그런 외신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내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뭐 침체가 문제가 아니고 트럼프가 최대 변수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경제를 흔들 거다, 트럼프 당선 여부가 모든 걸 결정할 거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선거의 해기 때문에 지금 땡땡판 트럼프가 속속 집권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트럼프, 네덜란드 트럼프, 진짜 트럼프. 그래서 이것도 한번 투자 관점에서도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요소도 무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참고하시라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주, 트럼프 수혜주와 바이든 수혜주 에너지도 있고 소셜미디어 관련주도 내년에 또 다시 들썩일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미리 해봤습니다.